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언술이다. 교묘한 언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예.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 예.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예.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해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맞는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한 명이 있고 어느 집단 도둑이 10명이면은 한 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보복에 해당되나.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막강한 집권 초기의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예.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양면의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대통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냐면 예. 집권당 대표를 준엄하게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야 정치보복으로 안 가는 겁니다. 자, 수사의 방향성을 자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이것이 정치보복으로 느껴지게 한다. 이재명 시장님 답변 주시죠. 그건 대통령에게 월권을 요구하는 거죠. 검찰은 독립해서 죄가 되는 거 다 수사해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여당 대표가 했다는 얘기도 없는 죄 뒤집어 씌워라. 누구 표적 수사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문제가 있다는 기사나 근거들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야당도 여당의 어떤 의원들이든 정치인이 문제가 있으면 지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나 아니면 권한 행사나 아니면 의무의 이행을 자꾸 여와 야를 가르쳐요. 예를 들면 패배한 사람들의 집단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면 문제다. 이거는 도둑들이 반항하면 다 이유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꾸 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당 대표가 최근에 하신 말씀들 있잖아요. 예. 그 점들 예를 들면 특검해야 되니까 검찰 수사 하지 말자. 특검하자. 대표 말씀. 예를 들면 뭐 수사 못하겠다. 하다못해 정무수석한테 우리 의원들 잡아가지 마라.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거야말로 정치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겁니다. 자, 정치보복 편을 갈라서 여당이 하는 거는 정치보복이고 야당이 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 얘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남경필 지사님 이 주제에 대해서 대표의 그런 언사는 잘못된 거예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이 검찰에다 가이드라인을 주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표와 의원들이 필요 없이 정치 갈등을 일으키고 마치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대통령께서 이건 아니다라고 끊어주셔야 그래야 이 통합과 제대로 된 수사로 간다는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주제 패배한 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패배한 사람들을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이 그 국민들이 이거 너무 심한데 라고 느끼면 그게 정치보복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제가 똑같이 기회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님이 짧게 마지막 발언 주시고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이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은 우리 국민들의 그야말로 시대적 소명이고요. 소망이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해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출발입니다. 이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게 뭐 예를 들면 공정한 룰을 깨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한테는 억울하겠지만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 길이라서 다 지지하고 있어요. 다는 아니겠지요. 압도적으로 지지하기 때문에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저항한다고 해서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던 그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반드시 깨야 됩니다. 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두 분이 설전을 나누셨던 그 주제를 오늘 한번 잠깐 다뤄봤고요. 경기도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분이 부딪히고 있는 두 번째 주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입니다. 광역버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광역버스에도 준공영 개념을 도입해서 적자가 나면은 지자체가 보전을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해보자. 남경필 지사님. 네. 남 지사님이 이건 유일한 해결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뭐 유일하다기보다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국민들 기억에 뇌리에 생생하실 텐데 그 광역버스가 이렇게 일가족이 탄 승용차를 덮쳐서 그 참사가 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결국 이제 졸음운전 때문인데요. 이게 이제 버스에 근무하시는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너무 지나치게 지금 이
운전 시간이 길어서 굉장히 다 힘들어하고 졸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안전사고가 나니까 이것을 예. 시내버스 운전자의 근무 제도를 예. 일단 1일 2교대 서울이나 인천, 광주 이런 형식으로 1일 2교대로 바꾸자. 이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예. 준공영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요. 이미 서울, 인천, 광주 같은 곳에서 실시를 하고 있죠. 예. 이재명 시장님, 근데 준공영제 시행 지금 취지를 들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 드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내신 이유는 뭘까요? 버스는 일종의 공공재이기 때문에 예. 공적 영역에서 일정의 부담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지금도 이미 상당 정도 유료 지원 같은 부담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대중교통은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이상적으로는 공영제지만 현실적으로는 준공영제 정도로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 점을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두 분이 같은 의견이신데. 남 지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까지는. 어허. 이제 문제는 준공영제라는 이름으로 돈은 마구 퍼주면서 예를 들면 뭐 수백 수천억을 갖다가 버스 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데 심지어 예를 들면 적자 보전뿐만 아니라 일정한 이익까지 완벽하게 영원히 보존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한번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죠. 예. 문제는 시민들의 세금을 수천억씩 투자할 때는 그 혜택을 받는 버스 업자들 같은 기업들의 공적 책임을 담보해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처럼 공적 책임을 담보하지 않고 그냥 적자를 보존해주고 이익을 무조건 일정에 보존해주면 예. 버스 면허는 영구적인 것이고 자손만대 영원 붕토록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버스 회사. 그렇습니다. 가문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걸 시행을 하게 되면 예. 운영에서 예를 들면 뭐 횡령을 한다든지 실제로는 엉터리 노동자들을 배치한다든지 해서 자꾸 돈을 빼내고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근로자 이사들을 파견한다든지 아니면 대량의 버스 지원을 받는 회사들이라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한다든지 알겠습니다. 일정 연도 이후에 예를 들면 면허를 예. 반환하게 한다든지 예. 이런 공적 담보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공적 그런 거 담보들. 없이 그냥 돈만 막 퍼주고 있는 거예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이 두 분은요 참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청년 일자리 정책 그랬고요. 버스, 광역버스 준공영제, 또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 논란까지 핑퐁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이분들이 한 자리에서 토론을 하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방송 첫 번째 자리를 마련해봤습니다. 참 어렵게 모셨습니다. 남경필, 이재명, 남경필 두 분 모셔보죠. 먼저 남경필 경기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님도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두 분도 서로 인사 한번 나누세요. 네, 지사님. 안녕하셨어요,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직접 목소리 듣고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 반가우신 거 맞으시죠? 진짜입니다. 지금 청취자 문소영님이 두 분 아침부터 토론하시려면 힘드시겠다 응원하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세요. 자, 좀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라도 한 지금 3가지 정도 이슈를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시간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치보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니 잘못이 있어서 하나하나 나오면 그 법의 처벌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예. 막강한 집권 초기의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저 사람 구속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해놓고 검찰의 수사가 하나하나 진행이 되면 예. 정치보복과 적폐청산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느 쪽으로 뒤집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인식받느냐가 달라지거든요. 특히 패배한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패배한 쪽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승자들이 지금 이걸 정당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과거를 너무 과도하게 파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때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거든요. 예. 그 10명이 나오면 10명을 다 조사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 균형 맞춰 조사하자 이런 말씀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근데 집권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이 예. 방향을 정해놓고 구속합시다. 이런 거 자체가 정치보복으로 가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때 걔도 용서해야 된다.
국민들 사이에 분란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도둑질해도 용서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결론은. 분란, 갈등이 맞는데, 발생할 수 있으니까 용서해주자는 말처럼 지금 들리세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결국은 통합을 위해서 적당히 봐주자. 또 수사를 하더라도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다 골라내는 게 아니라 뭐 균형을 맞춰야 된다. 아니 어느 집은 도둑을 한 명이 있고 어느 집단은 도둑이 10명이면은 한 명씩 맞춰서 잡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얘기인데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개념을 좀 오해를 하시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정치 보복이라는 단어로 혼란을 주는 것 같아요. 제가 딱 예를 하나 들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뭐가 정치 보복에 해당되나. 저는 하나의 사건, 잘못된 수사, 잘못된 처벌 사례가 있는지 알겠고요. 남경필 지사님 마이크를 드리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권당 대표가 이 대통령, 전직 대통령을 구속해야 된다. 또 어떤 국회의원이 무상급식을 먹여야 한다. 콩밥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먼저 수사의 방향성을 과거에는 갈등을 일으키는 통합하지 않은 방식이었는데 이번 정부는 통합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크게 달라져야 하는데 지금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방식과 모양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또 갈등을 일으키면서 통합의 길로 멀어지는 것도 과거와 다르지 않아서 지금 정치 보복의 길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갈등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재명 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뭐 총론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과거와는 달라야 되고 다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수사의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대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죄를 많이 지었으니까 그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데 자신들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정치적 상대자이니까 용서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은 경기에서 패자니까 반칙. 배분해서요. 어쩔 수 없이 중간에 끊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를 부탁드리고 진행을 해보죠. 자, 가장 화제가 된 이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각종 이 조사들, 적폐청산 이란 이름으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위원회 여러 가지 조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이겁니다. 저희가 이 주제를 꺼낸 이유는 얼마 전에 남경필 지사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 이러자 이재명 성남시장께서는 범죄 행위 적폐를 정당한 경기의 패자로 치환시키는 교묘한 언술이다. 교묘한 언술로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먼저 남 지사님. 네. 남경필 지사님. 정말 지금 정치보복의 길로 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기본이 이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성공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게 과거의 정부하고 달라야 되거든요. 두 가지가 크게 달라야 돼요. 과거에 비민주적이었던 것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꿔내야 하고요.